여러분은 어떤 마음이든지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저는 타인한테 마음을 잘 털어놓지 않는 편이에요. 마음이 괴로울 때면 일단 혼자만의 동굴로 들어가요. 한참을 그곳에서 머무르면서 마음이 정리가 되면 그제서야 밖으로 나와요.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타인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누군가한테 저의 힘듦을 부담 지우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어쩌면 그냥 저한테는 기댈 수 있는 용기가 없는 것일지도 몰라요. 생각해보니까 저한테도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있네요. 바로 저의 엄마 소희 씨예요. 소희 씨는 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판단하지 않고 들어줘요. 제가 머뭇거리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조차도 제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바로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 공감 능력이 뛰어나요. 그래서인지 소희 씨 앞에서 이야기를 할 때면 왈칵 눈물을 쏟아버리고 말 때가 많아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소희 씨한테 의지를 해요. 소희 씨는 11년 전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소희 씨한테 달려와서 세상이 떠나갈 듯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이렇게 쉽게 하늘나라로 보내줄 수는 없다는 듯이 처절하게 울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소희 씨가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였구나 하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어요. 소희 씨가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회복되는 동안 역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소희 씨한테 달려와서는 말동무가 되어주고 반찬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곤 했어요. 오며 가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소희 씨가 그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나누며 살았더라고요. 저는 언젠가부터 소희 씨 같은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그런 소희 씨의 삶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랑에 많이 서툴러요. 사랑 앞에서 늘 계산기를 두드려 보거든요. 계산하지 않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많은 이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사람. 소희 씨는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우선 소희 씨는 자신이 사랑을 잘 주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을까요? 근데 예전에는 좀 그런 부분이 나한테 있구나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그때 내 속에 반발감이 일어난 게 그러면 사람들의 가볍고 경쾌하고 좋은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이야기들에 대해서 들어야 되는 게 되잖아. 그런데 내가 그게 지치더라고. 그러니까 번아웃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번아웃보다는 활력을 얻고 살고 싶고 그래서 엄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정말 잘 들어줘요. 2시간은 기본이고 많게는 4, 5시간까지 들어주기도 해요. 묵묵히 잘 들어주시길래 힘들지 않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엄마도 듣는 게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힘든데 왜 하는 걸까요? 한편으로는 좀 혼란스러웠었어. 하지 않으면은 마음이 불편하니까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은 어떤 방향을 제시를 해야 되고 그 인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까지도 가게 되더라고. 그 사람의 힘든 상황이나 고통스러운 상황이 내 마음속에 차지할 때 내 생각이 많이 그쪽으로 쏠리고 이제 돕고 싶어. 이야기만 들어서는 돕는 것들이 한계가 있더라고. 엄마는 누군가의 필요를 잘 알아챈다고 했어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이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것이 자신이 줄 수 있는 것이라면 준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엄마 마음이 불편하대요. 그런데 엄마는 또 주고 싶다고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말했어요. 관여하려다가도 어떨 때는 좀 멈추게 되고 지나친 게 아닌가? 그런 게 몇 가지 기준이 있지. 내가 티가 나면 안 돼. 내가 뭐든 하는 행동에서 내가 드러나는 거, 나 이렇게 했어. 그걸 내가 느끼든지 내가 마치 그거를 내 자랑처럼 될 수 있는 거, 힘낼 수 있는 거를 은밀하게 돕고 싶은 거, 힘내라고 했던 그 말들이 신뢰를 얻도록 그런 것이 진짜 사람은 없어져도 좀 의지가 될 수 있도록. 와, 다른 사람들은 내가 너한테 이렇게나 많이 주고 있다라는 걸 드러내지 못해 아쉬워하는데 반대로 엄마는 자기 자랑이 될 것 같으면 절대로 주지 않고 최대한 은밀하게 돕기 위해서 애를 쓴대요. 그런데요,
엄마는 정작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기댈 사람을 원치를 않아.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기대감이 점점 이렇게 떨어지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은 되게 좋아해. 그리고 그걸로 에너지도 되게 많이 받아. 사람은 그냥 경험적으로 봤을 때 할 수 있는 만큼 잘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냥 그럴 대상이지, 그 사람에게서 뭔가를 기대한다라는 거는 결과물은 상처보고 실망이거든. 이 말을 하는 엄마의 눈빛이 좀 쓸쓸해 보였어요. 사람은 좋아하는데 사람한테 기대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하는 엄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주 오래전에 베란다를 내려보면서, 하나님, 이사 온 지가 몇 년이 지났는데 나는 왜 차 마실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서 눈물이 좀 찔찔찔. 그래서 사람 몇 명만 친근한 이웃으로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것 좀 만들어 주세요. 그랬었어. 얼마나 그게 가난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야, 굶주림이. 그런데 그런 마음이 지나치면은 사람을 탁 붙잡게 돼. 아, 저도 기억이 나요. 벌써 10년도 넘은 일인데요. 엄마가 정말 아끼는 친구가 있었어요. 자주 모여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서로 필요한 게 있으면 돕고 그랬어요. 한참을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발길이 뜸해지더라고요. 저는 가끔 궁금해서 엄마한테 왜 요즘은 안 오시냐고 물어보았는데요. 엄마는 그때마다 낯빛이 많이 어두워지시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말하기를 그때 당시에는 삶이 많이 힘들었는데도 이렇게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친구가 있으니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품고 살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관계에 목적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아주 큰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관계에서 만족감을 갖게 되면은 정말 사람이 너무 행복해. 사실은 누구를 대상으로 삼게 되잖아. 근데 상처만 받게 되는 거야. 그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나를 만족시켜줄 대상은 아니거든. 연약하니까. 아빠한테도 마찬가지야. 이 사람은 절대 아닐 거다, 이 사람은 다르다라고 할 수 있을까?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 그것이 내가 더 편해. 엄마가 아빠한테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줄은 몰랐어요. 어째서 아빠한테까지 기대감을 거두게 된 걸까요? 카메라를 잠시 끄고 그동안 엄마한테 있었던 일을 들어보게 되었어요. 엄마는 몇 달 전에 꿈속에서 아빠를 잃어버리는 꿈을 꿨다고 해요. 공기같이 너무나 당연한 존재. 그래서 인식조차 할 수 없었던 존재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걸 꿈속에서 실감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엄마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며 2달간 괴로운 시간을 겪었대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힘든 시간을 겪으셨더라고요. 그래도 자신과 솔직하게 대면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바가 있어 마냥 나쁜 시간만은 아니었대요. 그래서 저는 엄마한테 물어보았어요. 엄마는 무엇을 알게 되었나요? 뺏기고 싶지 않아 하는 강렬한 욕구가 내 속에 있고는 내 것을, 우리 가족만의 뭐가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거를 누가 이렇게 침범하는 것도 싫어하고 꼭 지키고 싶어 하는 게 있구나. 갈구하는 사람처럼 느껴졌긴 했지만 근데 그게 내 마음인 거를 내가 이제 보게 됐지. 이제 어린 시절까지 가는 거야. 내 속에 왜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까 했더니 내 것이 없었잖아요 라고 딱까지 가는데, 나는 버림받는 거에 대한 공포가 있구나. 그래서 굉장히 많이 방어하고 버림받은 거에 대한 깊은 그 슬픔과 울음이 있었구나. 그래서 내 것에 대한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구나. 그리고 엄마는 저에게 엄마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은 건 처음이었는데 엄마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저의 상상을 뛰어넘었어요. 이렇게나 밝고 사랑스러운 엄마의 어린 시절이 이렇게나 불행했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의 이야기 중 일부를 허락을 받고 나누어 볼게요. 조금 독특했고, 일단 부모님이 화목하지 않은 분위기에서 늘 긴장 상태였고, 또 어떤 폭탄이 터져야 되는지 늘 마음의 준비를 하는 자세로 살았고, 엄마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사랑의 소리보다는 비난의 소리를 더 많이 듣고 살았대요. 엄마가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동화 속에서 본 고아인 주인공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나에게는 부모님이 따로 있고 나는 잠깐 이 집에 맡겨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했대요. 너무 슬픔이 큰데 그 슬픔을 어떻게 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엄마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볼게요.
내가 가치가 이렇게 중심이 딱 세워져 있지 않고 워낙 어릴 때부터 그래서 되게 많이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 비난 속에서 길들여지면서 그 비난의 소리가 나의 정체성이 돼버리고 나는 절대로 어떻게 될 수 없다. 나는 그거밖에 안 됐거든. 엄마 뭐 김밥에 꼭지라도 줬으면 나는 더 바라는 게 없고 아무런 결핍이 없었을 것 같아. 근데 나는 늘 먹고 싶었거든, 엄마. 그리고 그 딸기 안 나오는 철에 딸기 상한 부분이라도 나는 그거면 좋겠거든. 또 내가 엄마 나도 김밥 줘 그랬으면 엄마는 줬을 거야. 근데 나는 저 아무것도 나를 위해서 주장을 하면 안 된다라고 뼛속 깊이 그렇게 길이 들여져 버려가지고 엄마는 그때도 착하고 지금 또 착한 것 같아요. 겉으로 봐서는 별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어릴 때는 기쁜 마음으로 누군가를 도왔던 게 아니라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주장해서는 안 돼. 라고 생각하면서 착하게 살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스로에겐 전혀 착하지 않았던 거죠. 그렇다면 사랑받는다는 게 뭔지 알지 못하고 살아온 엄마가 성인이 되고 연애를 하면서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었을 때 엄마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받는 사랑에 대해서 어색했었어. 많이 행복했던 것 같아. 그치만 또 슬펐어. 그 사랑에 의심을 하는 거지. 그냥 그 자체로 좋으면 되는데 나는 사랑을 확인을 받아야 되는 거야. 만나면 그것대로 좋아야 되는데 나한테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런 대상으로 내가 스스로 나를 평가하니까 사랑을 다 누리지를 못했던 것 같아. 준 것만큼.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인정해주지 못하니까 아무리 사랑을 받아도 의심하게 되었다는 엄마의 말에서 저의 모습이 겹치더라고요. 저 역시 제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면이 있거든요. 부모님한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좀 움츠러든 자아가 있어요. 잘했다고 칭찬을 들어도 믿어지지가 않고 에이 그냥 하는 말이지 뭐 하고 넘겨버리고 말아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는데요. 학교와 사회에서 너는 부족해 라는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죄다 믿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멋진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저렇게는 안 되겠지 라고 생각하고 뭔가를 잘하고 있는데도 난 잘하지 못하고 있어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완벽해야 된다고 스스로를 몰아붙이기도 하고요.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도전해보지 못하고 늘 소심한 태도로 일의 성공 여부만 재기 바빴던 것 같아요.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실패하고 말 거라는 그런 생각이 저를 오랫동안 붙잡고 있었어요. 그럼 엄마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사랑을 받는 게 어색했다고 말하는 엄마에게 물어보았어요. 지금 엄마는 자신을 사랑하나요? 나를 사랑해. 그거는 변한 거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영향을 준 거는 나의 노력이라기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 되고 보니 눈이 그렇게 좀 띄어진 것 같아.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했던 거는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가를 인식이 없었던 것도 있었거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를 되게 좋아하고 나로 인해서 행복하고 또 내가 사랑을 받으니까 내가 나를 보던 게 좀 달라지는 거였지. 그리고 결혼해서 쭉 지속적으로 남편은 한결같았기 때문에 정말 내가 뭐라고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을 수 있나 좀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좀 확신을 주니까 내가 나를 좀 업심여기던 그런 마음이나 건강하게 되는데 남편이 준 영향이 참 많았던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자존감이 세워지는 게 내 속에서 나온 힘보다는 타인에 의해서 그렇게 형성이 되어진 게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현우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현우는 저를 으쓱하게 해주는 칭찬을 많이 해주는데요.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칭찬을 해줘요. 제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저에게 어떤 재능이 있는지, 제가 가진 것이 얼마나 특별하고 고유한지 자주 이야기를 해줘요. 그럴 때마다 저는 에이 듣거든 하면서 이렇게 손사래를 치는데요. 7년째 저를 치켜 세워주는 사람과 함께 살다 보니까 저도 조금씩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나 좀 괜찮은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저는 현우 덕분에 조금씩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고 오래전에 포기했던 꿈도 다시 도전해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 꿈이 뭐냐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다큐멘터리 영상 제작자라는 꿈이에요.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은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또 찌그러질 수도 있지만
동시에 사람은 사람으로 인해서 새롭게 어쩌면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의 이야기를 더 들어볼게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나를 소중히 여겨줄 수 있는 사람,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행복하고 내가 정말 그 사람의 존재의 이유가 될 수 있다라면은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굉장히 큰 에너지를 받는 것 같아. 왜냐면 그 사람이 나를 너무너무 원하니까. 물론 어릴 때부터 받으면 좋지만 상처 덩어리였다 하더라도 좀 늦게라도 새로운 사람들에게 그런 소리를 들으면은 사람이 태어나는 것처럼 정말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그게 진심일 때 신뢰하는데 사람을 살리는 말을 들으면은 영혼이라 그러잖아. 그런 것이 정말 살아나는 기분이 들어. 또 새로운 가족 관계에서 만들어지면 제일 좋겠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정말 세상의 곳곳에 묻어있는 진주처럼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될 때 그 사람한테 또 새로운 인생이 될 것 같아. 물론 너무 어려운 거지만 찾아서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럴 수 있는 기회들도 인생 가운데는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엄마는 어른이 되어 새로운 가족 속에서 상처를 회복하고 주변 사람들과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자신 안에 있는 사랑의 크기를 키워나갔다고 해요. 근데요, 저는 참 사랑이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이해할 수 없는데도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아파하면서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이 마음처럼 쉽지 않으니까 몸도 마음도 아파지기도 하고요. 저는 궁금했어요. 제가 본 엄마는 늘 남들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쪽이거든요. 엄마는 사랑이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던 적은 없었을까요? 포기하고 싶은데 포기하지 않고 갖고 가는 거는 그 가족인 것 같아. 가족. 근데 지윤이를 보면서는 처음에 많이 불안한 마음도 많았고 그 인생이 어떻게 될까 봐도 되게 걱정이 되었고 또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선이기 때문에 되게 힘들었는데 그때 나한테 굉장히 강했던 것은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였어. 지윤이는 결핍이 아니라 부족해서만이 그런 게 아니라 더 필요한 아이도 있다. 근데 저거는 분명히 사랑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여기서 지윤이는 제 동생이에요. 어느 가족이나 다시 꺼내보기 힘든 아픈 기억들이 하나쯤은 있죠. 저희 가족에게도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중 하나가 동생이 학생일 때 겪었던 시간이에요. 살면서 겪을 거라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가족이기 때문에 겪어야 했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생각과 행동일지라도 가족이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했어요. 지금 돌아보면 모두가 참 최선을 다해서 겪어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말이나 행동으로 실수를 하기도 했고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하고 또 서로를 원망하기도 했어요. 많이 서툴렀지만 그래도 포기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도 지금 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건 엄마의 태도예요. 누구보다도 감성이 풍부하고 걱정도 많은 엄마가 놀라울 만큼 지윤이에 대해서는 근심이 없었거든요. 엄마는 가장 많은 일들을 겪어내야 했는데도 무너지지 않고 계속 묵묵히 겪어냈어요. 그때 엄마는 어떤 마음으로 그 시간을 겪었을까요? 내 속에 사랑이 정말 풍성해서 쟤한테 정말 사랑이 넘치게 가면 지훈이는 분명히 회복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 내가 지훈이에게 그 사랑을 갖고 있다라면 포기치 하지 않으면은 지훈이는 저 멀리까지 가 있어도 그냥 내가 지훈아 부르면 지훈이는 내 목소리 때문에 돌아올 것 같고 그때는 왜 그렇게 그게 확신이 되었는지 몰라. 그건 나의 의지였어. 결단이었어. 사랑을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실천했다고 말하는 엄마의 눈빛에서 성공한 사람의 단단하고 빛나는 눈빛을 보았어요. 엄마는 포기하지 않고 그 어려운 사랑을 끝까지 해냈어요. 저는 엄마의 노력 덕분에 우리 가족 중 어느 한 명도 밖으로 도망치지 않고 가족 안으로 다시 모일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사랑은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노력하는 것이라는 걸 엄마는 제게 가르쳐 주었어요. 제가 앞서 엄마처럼 되고 싶다고 말했잖아요. 그렇다면 엄마는 어떻게 나이 들어가고 싶을까요? 자유한 사람? 묶인 것들이 많았다라면 묶인 거에서 풀리고 내 속에 있는 재능이나 뭐 어떤 걸로라도 쓸 수 있다라면 그런 기회나 통로가 있다라면 함께 하면서 좀 나누면서 살고 싶어.
엄마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나누며 살아가고 싶은 것 같아요. 자신을 억누르는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자신에게 존재하는 소중한 것을 타인에게 계속 나누면서요. 여기까지가 저의 엄마 소희 씨의 이야기입니다. 사랑보다 비난에 익숙했던 어린아이가 사랑을 받아 비로소 사랑을 믿게 되고 자기 안에 쌓여가는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누는 어른이 되기까지 소희 씨는 참 길고 긴 여정을 겪어온 것 같아요. 소희 씨의 이야기를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대화를 마치고 인터뷰를 정리하는 지금까지 제가 가장 많이 느낀 감정은 고마움이에요. 이렇게 저와 마주 앉아 솔직하고 덤덤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게 되기까지 엄마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홀로 견뎌내야 했을까요? 어떤 상황에서든 포기하지 않고 자기 몫의 숙제에 최선을 다한 엄마의 노력에 저는 고맙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엄마에게 잘 살아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누구에게나 각자가 겪어내야만 하는 고통이 있어요. 어느 누구도 나의 고통을 대신 겪어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자신의 고통을 열심히 겪어나가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는 또 다른 한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또 용기가 되어줘요. 참 신기하죠? 저는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작은 촛불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이 작은 촛불이 아주 깜깜한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준비했어요. 이미 밝은 세상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 작은 빛이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아주 깜깜한 동굴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 작은 빛이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작은 빛이 어둠을 잠시 밝혀주는 동안만큼은 어둠이 좀 덜 무서워질 테니까요. 촛불은 꺼질 것이고 어둠은 다시 찾아오겠지만 작은 빛으로 어둠을 밝힌 순간들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언젠간 스스로 밝은 세상으로 걸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에겐 많은 이야기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들은 작은 촛불이 되어주니까요. 오늘 저는 소희 씨로부터 받은 작은 촛불을 당신에게 건네며 이 작은 빛을 이어가고 싶어요. 혹시 당신이 어둠 속에 있다면 이 작은 촛불이 당신의 마음을 잠시나마 밝혀주기를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연아 재밌어? 아빠는 찍새야. 오늘 이쁘게 찍어줄게. 재밌게 타. 네, 재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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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엄마는 언제 타볼게. 하윤아, 하윤이보다 엄마가 더 좋아하는 것 같아.